많은 분들이 주의하면은 아직까지도 늘 마음속에 두고 주의는 어떤 회사일까? 과연 주의가 왜 아직까지도 글로벌 넘버원 컴퍼니로 남을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주의랑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번역본도 나왔고 일부 국내분이 좀 다뤘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의에 대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은 사실 한 권도 없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런 컨설팅 일을 해오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없이 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계신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주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게 제가 주위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동안 주위의 그 유명한 연수원인 크론턴빌 연수원의 그 원장 출신들도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제가 쓴 책같이 이렇게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룬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로 오신 우리 스마트 비즈니스의 그 이 대표랑 이게 얘기가 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한테 해 오셨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동안 제가 정리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혹시 책을 보신 분, 읽어보신 분? 예, 제가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합니다. 예. 책을 읽어보신 분? 아니면 책을 사갖고 계신 분? 예, 좋습니다. 예. 좀 실망이네요. 예, 좀 실망입니다. 그럼 아직 책을 안 읽어보셨고,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제 강의를 들어보고 좋으면 구매를 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럼 2시간 동안의 제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구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우리 스마트 비즈니스 이 대표님이 상당히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하여튼 그 내용을 진행을 해 보시기로 하시죠. 제가 이 북세미나는 2번째거든요. 제가 처음 했던 북세미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그런 세미나였고요. 이게 이제 2번째인데, 사실은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세미나가 저로서는 더 좀 긴장감이 있고 힘들었던 세미나예요.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이 강사가 프레젠테이션의 그 정수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되는 강의인데, 오늘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이 계속 좀 떨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게 그 서로 그 임피던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는 제대로. 예. 일단 뭐 준비되는 대로 일단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을 내셨기 때문에. 주의 얘기를 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제가 몇 분한테 한번 주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우리 회사원으로 보이시는데, 주의하면 뭐 가장 궁금하세요? 성장, 혁신한. 주의가 어떻게 변화 혁신을 했는지, 예, 좋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제가 좀 거론해 드리고요. 학생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직장인이세요? 예. 연계 직장인이시네. 예, 예. 주의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끊임없이 그 워크아웃을 했다고. 워크아웃, 예. 그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크아웃 하면 되게 상당히 힘든데. 예. 어떻게 그렇게 워크아웃을 하세요? 예, 앞에 분이랑 비슷한 그런 걸 갖고 계시고, 학생이신 분 누구 계십니까? 학생. 여기 학생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아니, 고개를 드시고, 예. 의견을 좀, 예.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굉장히 뭔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오신 분 같은데, 주의하면 뭐가 관심 있으세요? 주의하면 뭐가 관심 있으세요? 예,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G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여튼 알고 싶어서 오셨다. 좋습니다. 학생 누구 계세요? 예, G에 대해서 뭐가 아시고 싶으세요? 제겔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람도 이미 준비해 온 게 있지만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좀 이런 얘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예. G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그 선두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 좋습니다. 예, 뒤에 분. 피터 드러퍼하고 제겔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기 보스턴에 있는 제겔치랑 한번 통화를 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얼마 전에 그 지코야에서 예. 대학 고대 총장님하고 또 대기업에 있는 의장급들하고 한 20명은 프로톤빌 연수원 예, 이번에 갔습니다. 예. 예. 어떻게 기획하게 되는지 예.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아, 예, 좋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요. 이쪽에 좀 가려서 의견 편이 안 되신 분들. 이쪽 대학생들이 많으신데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것 같네요. 고개를 거의 못 드시고 계시는데 강의를 들으시려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표현한 내용 기준으로 제가 일단 진행을 할게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 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굳이 자료 없이도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를 진행할 테니까요. 자료가 되면은 제가 이걸 갖고 활용을 하고 안 되면 제가 그냥 말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제가 그 G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워크아웃 얘기를 하셨는데, 워크아웃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좀 이해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워크아웃은 그 신용불량에 대한 워크아웃이고, G가 얘기하는 워크아웃은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워크아웃은 우리 정부에서 신용불량에 관련된 워크아웃은 제가 다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G가 어떻게 워크아웃 했는지, 그 다음에 워크아웃이 뭔지, 또 그걸 통해서 G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의 G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겔치가 회장이 된 해가 1981년도고요. 그 다음에 G에서 워크아웃을 시작했던 해가 1988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G 내에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시기가 언제냐? 1989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G에 입사했던 해가 바로 1989년도예요.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G에서 워크아웃을 실행한 그 1차 년도부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탑 미팅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워크아웃이 뭐냐? 워크아웃은 원래 말의 어원의 의미는요, 이 운동, 엑서사이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뭐냐 하면 군사를 뺀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를 빼는 거. 그러니까 왜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제겔치가 워크아웃을 도입할 당시에 G는 어떤 기업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100년 역사 이상을 가진 기업 중에 미국에서 그 당시 1980년도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딱 하나예요. 그게 G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G는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겔치가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 회사의 현황,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제겔치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어떤 위기감? 그 당시에 G가 그때 사업군이 130개가 넘었어요. 사업군이. 지금은 그 사업군이 12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문어발도 대단한 문어발식이었던 그런 사업군을 가졌었고, 그러니까 뭐 좀 사업이 된다는 것들은 다 사업을 갖고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굉장히 컸지만 공룡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변화에 의해서 사라질지 모르는 공룡과 같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를 혁신해야 되겠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생각했던 게 바로 G의 변화인데 그 변화의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아웃은 결정적으로 그거를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제겔치가 그 한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생산 라인을 방문해가지고 그 공장 라인에 있는 직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한 흑인 여성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흑인 여성이 하는 얘기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물었어요.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당신의 상사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흑인 여성 하는 얘기가 우리 상사, 우리 조직은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야기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 라인에 생기는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한다고 되겠습니까?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시켜야 되겠다. 그냥 뭐 이야기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프로세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 안에 집어넣어서 열린 그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 기존에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손발만 썼어요. 그렇죠? 손발만. 근데 직원들 머릿속에는 무궁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워크아웃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워크아웃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안 됩니까? 안 되면 그냥 하시자고. 예, 좋습니다. 워크아웃과 항상 연결되는 게 뭐냐면 타운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타운 미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예, 학생이세요? 학생이십니까? 직장인이세요? 타운 미팅을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저기 교직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주의 관련된 회의 기술에 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회의 기술 어떤 책입니까?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회의 잘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타운 미팅이 이제 워크아웃이랑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군살 빼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타운 미팅이에요. 그럼 타운 미팅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타운 미팅의 시발점은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제 영국 지방에서 조그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마치 그 이장이 주민 여러분하고 모이라고 그러죠.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도출해내고 마을에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을 같이 토론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 마을의 어떤 이장, 우리말로 하는 이장이라고 해서 발언권이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등한 결정권을 갖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게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 뉴잉글랜드 지방, 그 지방에서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운 미팅은 뭐냐? 참가자들이 일단 모입니다. 참가자들이 모이면 그 미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는 결정권을 갖는 리더가 아니고 회의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진 리더가 아니고 회의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 리더에 의해서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브레인라이팅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좋은 실행 제안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폰서는 쉬운 얘기로 우리 상사입니다. 의사결정권자예요. 그럼 의사결정권자가 맨 마지막 날 참가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만든 실행 방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의사결정권자는 그 실행 방안 중에 yes, no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기업들의 프로세스가 뭐냐면 뭔가 새로운 안을 제안할 때 어떻게 하죠? 제안서라든가 결제 서류를 해서 이렇게 올리죠. 그럼 그게 도대체 언제 결제가 되는지 또 결제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팔로우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안이 개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운 미팅은 뭐냐? 그 자리에서 스폰서가 공개된 좌석에서 실행 제안에 대한 yes, no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즉 직결식 의사결정이에요. 거기서 yes가 나온 거는 3달, 90일 동안에 반드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결치가 직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참가자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실행 계획으로 채택이 됐고 스폰서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에 대해서 3달 후에 평가 보상을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참가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행 제안으로 채택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우리 여러분들 회사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참가자들이 마음껏 자기 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조직 문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G 변화의 가장 핵심 뭐냐면 바로 이 워크아웃 타임 미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한 5년 전에서 길게는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뭘 도입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식스 시그마. 뭐 한창 붐이었어요. 근데 식스 시그마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혹시 식스 시그마를 경험하신 분? 직장인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식스 시그마. 식스 시그마를 잘 모르시는 분? 몇 분 빼놓고 다 아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네, 식스 시그마는 뭐냐면요. 어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세스 결점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통계적 방법으로 뭔가 수치화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가 되셨죠? 간단하게. 이게 식스 시그마예요. 통계적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을 써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툴 기법들을 쓰는데 쉬운 얘기로 하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롱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식스 시그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좋은 경영 기법이 있다. 그러면 우선 도입을 해요. 먼저.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스 시그마도 그런 방법으로 도입이 됐어요. 물론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원, 재정적인 투자, 그 다음에 수많은 인원들이 그 식스 시그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몇 달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상당히 많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에 봉착했느냐? 식스 시그마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예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뭐냐?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해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팀원들이 같이 일한다는 얘기 뭐냐? 그 팀원들 간에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점 있으면 이야기해봐. 상사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왜냐? 잘못 이야기하면 잘릴 정도는 아니지만 찍히죠. 예, 결국 뭐 잘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 그동안에는 그 식스 시그마에 쓰는 여러 가지 툴들에 의해서 뭔가 성과를 냈지만 이게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의 성과가 안 납니다. G만큼 성과가 안 나요. 최근에 삼성이나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그 원인 분석을 했어요. 왜 성과가 안 날까?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어떤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냈느냐? 조직원들 간에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G는 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지금 많은 그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금년부터는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G가 린 식스 시그마를 시작을 했어요. 린. 도요타의 린 방식과 식스 시그마를 접목한 그런 걸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바로 이 워크아웃 타임 미팅이에요. 왜? 워크아웃 타임 미팅을 통해서 G의 전 조직원들은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식스 시그마가 올라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다는 식스 시그마만 딱 도입을 해놓은 겁니다. 위에서.